2번 보겠습니다. 국제분산 투자 효과를 결정하는 국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상관관계는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앞서 지었던 내용인데 다시 적어볼게요. 로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A랑 B의 자산의 움직임이요 서로 정반대라는 거예요. 얘가 10% 상승하면은요, 얘가 10%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가 10% 하락하면 얘가 10% 상승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을 우리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좋니 이거예요. 야, 올랐을 때 같이 올라야지 좋은 거지, 얘가 올랐는데 얘가 떨어졌는데 이게 왜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이나 또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은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변동성을 감소시키겠다는 거는요, 움직임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이 자격을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또는 금융업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 수험생분들이 주로 다 이 자격을 취득을 하시는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고객들에게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맞죠? 고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그럼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수익률이 8%대 수익률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8%에 대한 수익률을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요, 8%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리스크를 감당시키는 게 포트폴리오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만 맞추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리스크의 감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라니까요. 포함된 포트폴리오 안에 자산 등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낮은지. 예를 들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떨어져.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변동성은 제로예요. 그럼 언제나 몇 프로에 8%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걸 바라봤을 때는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이걸 추구하면서 뭐를 낮춰야 된다?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됐어요?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엄청 좋은 거죠. 이 둘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그럼 플러스 1이라는 건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웃을 때는 웃겠지만 울 때는 두 번 운다 이 소리예요.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은요, 얘 10% 오를 때 얘가 10% 올라요. 그럼 굳이 두 개 나눠서 투자할 필요가 없죠. 뭐든지 하나 하는 것보단 두 개 하는 게 관리가 더 되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몰빵하면 되지 뭐 타러 두 개를 나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산 투자도 필요 없고 포트폴리오라는 거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자산에다가 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관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죠? 예. 그런 관점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가 뭔가 한번 골라볼게요. 다 맞는 거고 하나만 오다. 자, 1번.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 국제라는 말만 붙은 거예요. 3과목에 있는 분산 투자에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제 보기 1번이요.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이 보기를 최소한 5번에서 6번 읽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주식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대안투자란 말이 들어가고 앞에 들어가는 저 용어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용어는 절대 혼동할 필요 하나도 없고 핵심 포인트는 상관관계가 낮다. 분산투자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각국 주식시장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건 요 상관관계와 관련되어진 통계적인 내용들인데요.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이제 요거를 예시로 들었었죠. 요거를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 이 둘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국내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1950년부터 생각을 해보죠. 광복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요.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30%였다. 근데 미국은 이때 막 5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 50년도에는 한국이 30% 떨어질 때 미국이 50% 올라갔으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포트폴리오 믹스했으면 대박 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점프 뛰어서 2000년까지만 가져와 볼게요. 50년. 2000년까지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2000년도에 뭐 국내 주식시장이 8% 정도 성장할 때 미국이 12% 정도 성장했다. 그럼 이 둘의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졌네요. 이때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진 거죠. 이때는 상당히 낮았는데 음액값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으로 오니까 거의 한국이랑 미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 자, 최근을 기준으로 해외 증권 투자와 관련되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요. 국제 분산 투자를 한국과 미국은 동조화 현상으로 인하여 분산 투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50년도부터 2020년인 7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해 보면 이때에 대한 데이터 갭이 워낙 커버리니까 국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장기 투자하는 게 무조건 좋죠. 하지만 통계 데이터에서는요. 오래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월간 데이터로요. 30개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30개니까요. 보통 한 3년치 데이터 정도만 있으면 최근 3년 데이터만 갖고 상관관계 그렇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2번 땡이에요. 잘못된 이유들 머릿속에 좀 잘 넣고 가세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 이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나와 있는 이 통계적인 데이터들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들은요. 다 얘가 다예요. 월간 데이터 30개, 3년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디든 통계 데이터와 관련되어진 기간이 나오면 싹 다 얘예요.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죠? 예. 계속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 나왔네요. 나머지 읽어는 볼게요. 3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일시적으로 상관관계는 높아진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하락동조화예요. 하락동조화. 그러니까 국내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은요.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요. 동조화 현상은 구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하지만 언제 가장 그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냐면 시장이 침체, 리세션을 겪을 때는요.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다 떨어져요. 하지만 그 주식시장들이 다시 상승으로 올라올 때는요. 각국의 주식시장의 체력이라든가 힘에 의하여 상승은 조금 다르게 올라올 수 있다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 4번 환염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나 장기적으로는 낮다. 보기 4번도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 개별 문제를 한번 다룰 내용들인데 꽤나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먼저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외증권 투자 파트는요. 초반에 한 3문제 풀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거저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환해지예요. 환해지를 하는 이유 뭐예요? 그렇죠? 환율 변동 때문에 그렇죠. 달러당 1,000원. 예를 들면 이러한 지금 환율 형태를 갖고 있어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 수익은 30%가 났어요. 그런데 달러당 1,000원이 아니라 이제 환율이 떨어져 버린 거죠. 1달러당 500원. 해외에다가 투자해서 1달러당 500원 돼서 달러로 바꿔봐야 500원밖에 안 줘요. 환율에서 몇 프로? 50% 손실 나버리니까 미국에서 100나 수익 나봐야 원화로 바꿨을 때 돈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자? 환해지를 하자 이건데 환해지라는 건 우리가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왜 민감한 문제냐면 환율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어요. 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냐면 어떤 나라 하나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어떤 나라 하나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국내 경제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국내 경제 사이즈가 커져버리면요. 이런 국가들이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대비하여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방금처럼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500원까지 떨어지면요. 국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불티나게 다 팔려요. 왜? 가격 경쟁력이 2배로 세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그 미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 달러 환율을 더 낮춰버린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러를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국내 그 무역 관련된 내용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율은 무조건 이렇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해지 비용을 감당해야 돼요. 해지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파생에 들어가면 이제 해지를 자세하게 배우죠. 해지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이나 그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환해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두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 4번을 보면 환염 해지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커요. 하지만 내가 투자할 기간이 2달이다. 그럼 2달 동안에는 급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환해지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이클을 도니까
이때 들어갔지만 장투로 놓고 보면 언젠가는 올라갔다가도 되돌아올 거고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평균 균형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환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러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꼭 더 기억하실 거, 환해지요. 환 위험은요. 국제 투자를 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환 위험을 절대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다른 수익의 기회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 위험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자금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돌아갈 자금들이 있으면요. 해당 자금에 대한 부분 해지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도 교재에서 제가 조금 뒤에 넘어가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언급은 드릴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잘 좀 파악해 두시고 지금 초반 1번, 2번에서 분산 해외 증권 투자 관련된 내용들 거의 다 설명드렸고요. 분산 투자 내용들 설명도 거의 다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